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루시드가 월스트리트 한 분석가가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언급하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은 이유로 불안한 장을 이어갔는데요. 프리장에서부터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기별 추정치에 대한 우려로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한 것이 출발 선상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업계 최고의 EV 효율성 기술을 에스턴 마틴에게 라이센스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덜 낙관적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에스턴 마틴에 이어서 추가적인 파워트레인 기술 제조업체가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인데요.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인 파트너십과 피터 롤린슨이 한 말 중에서 다른 수많은 제조사들의 문의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한 기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을 때 다른 기업들도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루시드 주가는 1년 후에 과연 어디에 도달해 있을까요? 2025년부터는 상승 궤도에 있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루시드 그룹에서는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것은 맞지만 그래비티 SUV를 선보이면서 그룹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려고 준비 중에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판매량 부진과 더불어 생산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5월 달에는 피터 롤린슨 CEO가 2025년까지 연간 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PIF를 통해 루시드 주식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 일이라 밝히면서요. 사우디는 10년 동안 5만 대 확정 주문권과 예비 5만 건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에 합의를 하였었죠. 기사 내용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반박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2025년까지 연간 50만 대 생산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루시드 AMP1 공장은 연간 3만 4천 대의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9만 대로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 그래비티가 출시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생산 돌입은 2025년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우디 AMP2 공장 오픈을 하였지만 현재는 연간 5,000대 뿐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모든 것이 완공 예정인 사우디 팩토리 시설이 연간 15만 5천 대로 늘어날 것인데요. 모든 것이 풀로 가동한다 치면 두 개의 팩토리가 합쳐지면 2025년에는 24만 5천 대의 차량만 생산하게 된다고 기사 내용에서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2025년이 아닌 2026년까지 연간 25만 1000대를 공급해서 연간 매출액을요 22,756 빌리언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23.2%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50만 대 생산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시다시피 루시드 AMP1 공장이 현재까지는 2단계까지 거의 완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8년까지 3단계, 4단계 시설을 모두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 루시드 AMP1 공장은요, 최대 40만 대 생산 예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40만 대와 사우디 팩토리 시설 15만 5천 대 합친 것이 50만 대가량이라고 피터 롤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5년까지 50만 대 생산할 수 있다는 피터 롤린슨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사 내용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AMP1 팩토리 4단계를 2025년까지 갖추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미드 사이즈 모델이 조기에 나와준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드 사이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025년부터 NACS 테슬라 슈퍼차저 XS로 전환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이 루시드 그래비티부터 적용을 하게 될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겠고, 현재 CCS로 제작된 모든 루시드 차량이 2025년에 어댑터를 사용해서 슈퍼차저 네트워크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미에서 테슬라 충전 표준을 채택을 했으면 자존심이고 뭐고 버리고 일단은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세를 따르면서 EV 시장이 커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옳겠죠. 소비자 입장이던 기업 입장이던 잘한 선택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루시드 주가는 1년 뒤에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판매량에 달려있다 볼 수가 있겠죠. 이번 4분기부터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고요. 개선된 분기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우상향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루시드 내부자들은 12개월 동안 자체 주식을 순매수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PIF겠죠. 하지만 경영진들은 세금 명목으로 매도를 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한 가지, 바로 공매도 세력입니다. 24일까지 보고가 된 공매도 숏 볼륨은 증시가 조기 마감에 따라 다소 주춤하면서 어느 정도 잘 버텨주었는데요. 27일과 28일부터는 숏 볼륨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날을 살펴보면 변동성이 컸던 공매도 볼륨들이 현재부터는 다소 완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EV 섹터주 흐름을 살펴보면 리비아는 플러스 1.4%, 테슬라는 플러스 0.27%, 루시드는 마이너스 1.18% 혼조세를 보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분봉은 장중 급격한 하락세를 몇 번이고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공격이 가장 크다 볼 수가 있겠네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한 건 한 것이죠. 일단은 루시드 추세선에서 보시듯이 장중 4.1불 라인을 살짝 이탈한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트라이앵글 존에 다시 머무르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점차 좁아지는 추세선에서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번 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단부 트라이앵글 존으로 진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매도가 전체적으로 약간 더 많았네요. 개인 투자자가 루시드 그룹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PIF는 60% 이상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죠. 이는 PIF에 의한 루시드 그룹에 상당한 통제가 있다는 것이고 대중의 경영 및 거버넌스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소유권 분석을 보자면 민간 기업은 0.01%, 정부 기관에서는 0.01%, 개별 내부자는 1.2%, 기관은 13.7%를 소유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소유자는 25%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 개인적으로 루시드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 대부분이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손실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벤치마크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루시드 주식의 지수에 포함이 되면 해당 주식에 대해 더 열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이 13.7% 있는 것이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기관도 때때로 잘못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조언을 합니다.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항시나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감지가 되었을 때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하라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말끔히 지워줄 그래비티 SU 모델, 제조사마다 하나씩은 주력 모델이 있는 만큼 그래비티가 루시드의 주력 모델이 된다면 기관들과 함께 빠르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다려 봐야죠.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증시에서는 긴 연휴를 마치고요. 이렇다 할 촉매제가 없었는지 약보합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마감이 되었지만 주식 강세론자들은 2024년에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수석 투자 전략가는 미국 주식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GDP 수익 성장, 가치 평가, 채권 수익률 범위를 배경으로 보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과를 보이는 최소 3년에서 5년 과정에 2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다시금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상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했던 점을 본다면 단기적인 추세들을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캔들 모양을 보면 추세 전환 등을 알리는 캔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횡보 구간, 단기 트레이더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죠.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현재 앞에 닥친 경제 지표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인데요. 이번 주 증시 일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수요일에는 3분기 GDP 성장률이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은 10월 PCE 물가 지수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죠. 화요일 오늘이네요. 바로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엑스포 표결이 자정에 진행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둘 다 응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